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초와,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매주 목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민의 하하하. 뜨거운 정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실 곳 없는 법사위원장. 삼선의 법사위원장. 예, 삼선의 법사위원장. 예,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이 무더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이틀 휴가 갔었는데요. 그걸 또 조롱하시고 야유하시고, 제가 진짜 물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정말 무슨 수도꼭지 물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소변 보는 소리 같았어요. 이상하네. 진짜.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의 아니 장 기자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여간. 그렇구나. 절대 아니었어요. 진짜 물소리였어요. 계곡에. 그리고 제가 전화기를 빠뜨렸잖아요. 하여간 그 정치는 그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네. 뜨거운 여름 어제 말복이었어요. 입추도 지났고 조금만 고생하시면 이제 시원한 가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세상은 참 그렇네요. 너무 후덥지근하고 아주 그냥 습기 짜증나네요. 악취가 풀풀 나요. 정말 짜증나요. 아니 세상에 그 DMZ 거기에 서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국방에 부름을 받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귀한 자식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남의 자식들인데 그렇게 다치고 그렇게 막 희생이 되고 평생 이제 장애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통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심정에서는 본인들은 군인으로 낳고 싶다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진짜 그게 영웅이에요. 진짜 통곡할 일이지. 그런데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는 세상. 청와대 무슨 N뭐예요 거기가 김관진인가 김광진인가 하여간 김관진입니다. 안보실장. 하여간 통해서 하고 진짜. 근데 저는 짜증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국가 안보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고 심지어 이것은 북한군의 소행이라면 정전협정을 위반한 매우 위중하고 중대한 사안인데 대면 보고를 안 받았다?
서면 보고와 유무선 구두 보고가 있었다. 이것으로 면피가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대통령 뭐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군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네. 메르스 때도 그랬고 예. 아니 어디 계시냐고 네. 도대체. 그러니까요. 예, 아니 안 계셔도 된다면 네. 안 계셔도 되는지 난 그래요. 진짜 진짜 뽑아놔가지고 정말 예. 제가 저는 좀 그 점이 이해가 안 돼요. 그 평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전환도 받지만 지금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전방에서 특히 전방 그거는 이미 그 여러 차례 군 당국 내부에서 DMZ 안에서 다음 타겟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있었고 합참의장도 최현희 합참의장도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경계태세를 늦췄던 것이고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젊은 청년 21살, 23살입니다. 살아갈 날이 창창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많이 다쳤어요. 그 직업 군인 중사 이제 부사관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하사, 예, 예. 하사로 이제 예. 해서 직업 군인의 길을 택한 건데.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이나 소망은 네. 얼마나 그러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는 참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 대통령이 자기 자리를 안 지키고 저는 가봐야죠. 현장 점검도 하고 도대체 그러면 거기서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도 보내고 DMZ의 평화공원만 만들 게 아니라 만든다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예산 달라고 국회에 와서 떼쓸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좀 충실히 해야 국민이 좀 믿을 수 말씀 있죠. 좀 하세요. 같은 여성끼리? 여성이니까. 네. 제 전화를 안 받으시죠. 아니 도대체 난 도대체 대통령 뭘 하셨는지 난 도대체 묻고 싶어요. 네. 대통령 그렇게 하려고 지금 대통령 하는 건지 생계형 대통령인지. 예? 생계형 국회의원에 의해서 예, 생계형 기자, 생계형 국회의원, 장관. 생계형 아니 장관, 진짜 대통령이 생계형 대통령. 아니 월급 받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1,000만 원 넘게. 월급이 1,000만 원이 1,000만 뭐야? 굉장히 많죠. 1,000만 원 예? 아니에요. 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월급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두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세금 빼면은 9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통령 아마 대기업 간부 수준이다. 그리고 더 많은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데 여하튼 더 많죠. 연봉이 2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쓰는 것도 없잖아요. 네. 차 나오지. 네. 비서들 있지. 네. 어? 밥도 주지. 다 주지. 경호실 집도 주지. 있지. 네. 저 아쉬울 것 없죠. 월세도 안 내지. 예? 진짜. 월세를 안 내. 맞아. 대통령은 월세를 안 내. 아니 앞으로 이제 대통령 뽑는 사람들 월세 받읍시다 받아야 이제. 돼요. 네. 받아요. 받아요. 저도 좋아요 다. 네, 대통령만 저 받지 대통령 말고 되면 월세 내- 낼게요. 나로 밥 공짜로 안 먹을게요. 밥값도 다 내시겠어요? 냈고 예. 다 제하고 원천 예. 징수. 맨처음. 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렇죠. 아니 뭐 대통령이 왜 대통령만 그러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뭐 하냐고 도대체. 총리도 다 공짜잖아요. 예. 네, 공간 다 쓰고. 또로 연금 받잖아요. 예. 대통령 그만두면 다 뭐 밥도 무슨 뭐 그런 거 국회의원도 연금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또 폐지됐어요. 폐지됐어요? 예. 대상 아닙니까? 없습니다. 아, 예. 19대 때 없애는 거 확실합니까? 예, 없습니다. 궁금해서 우리 집사람도 120만 원 안 나옵니까? 우리 집사람도 저거 받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네. 떼먹지 말라고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 못 받는데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전 사실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면 보고를 받지 않는 위중한 상황에서 대면 보고를 받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건이 벌어진 게 4일 오전 7시 반에서 8시 사이잖아요. 그 이튿날 또 통일부는 그 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해요. 그죠. 예. 저기 그 이호 여사 가 있는 사이에 그런데. 그 전에는 또 뭐라 그랬냐면은 개인 자격 방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가적으로 무슨 뭐 메시지를 가져간 특사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의미를 축소했어요. 그래놓고 또 그 이튿날은 가가지고 또 제안을 해요. 그리고 또 국방부는 북한 것이라는 걸 알고도 엠바고를 걸고 기자들이 전부 단합해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 기사를 쓰잖아요. 아니 그 전부 다 한 틀이에요. 오마이뉴스도 한 짝이 됐습니까? 오마이뉴스는 저희는 국방부 출입 기자가 출입 기자를 못 하고 있어요. 계속 저희가 출입 기자를 몇 년째 청원하고 있는데 기자단 투표에서 오마이뉴스 같이 정론 직피를 보도하는 언론은 끼워주질 않아요. 그래서 기자단에 못 끼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기자들은 뭐냐면 브리핑 룸에 있어요. 예, 기자실에 못 들어가고 그래도 브리핑 그 내용을 룸에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아서 저희가 일요일 날 보도를 했죠. 그래서 일요일 날 보도한 것 때문에 중앙일보 등 여러 언론들이 그 여러 칼럼을 통해서 오마이뉴스의 엠바고 파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긴 했으나 그게 근데 엠바고 우리는 할 일이에요? 출입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도 아니에요. 아니 엠바고 할 일이냐 그게.
알면 이미 즉시 사건이 써야죠. 터졌는데. 그러니까요. 즉시 써야죠. 아니 사건이 터졌는데 즉시 해야지. 그게 엠바고 하고 따르는 언론 그 기자분들 언론사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엠바고 시키는 사람들이나 다 한짝 아니에요? 그를 저희들 용어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당꼬라고 하죠. 당꼬.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같이 알면서도 그냥 야 진짜 안 나는 쓰죠. 언론인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직업 윤리에 대해서 아니 이게 무슨 어떤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보도 유예를 하는 거지만 이미 사건이 터졌어요. 다쳤어요. 다쳤어요.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해야죠. 아니 이제 근데 그걸 왜 보도를 그게- 했는데 이게 북한의 소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건 나중에 조사할 일이고. 근데 국방부가 그걸 스탠스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죠. 당시에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게 보도유예 사안인가 당장 써서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알 수 없는 그 출입처 기자들의 소행들이 있죠. 알 수 없는 일이. 아니 그게 말이에요. 난 지금 저 언론에 대한 분노를 같이 갔네요. 뭐냐면 아니 그게 사고가 터졌어요. 네. 사람이 다쳤어요. 네. 그것만이라도 보도해야죠. 그건 그게 보도했죠. 누구 소행이냐는 네. 그건 조사할 일이고 네. 아니 그건 보도했습니다. 당일 다 사건 당일 다 보도를 했는데요. 누구 북한 소행이냐? 네,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하튼 그 언론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면서 저희가 다음 의제로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 언론을 비판하니까 예. 싫어하시네요. 아니요, 뭐 저도 같이 비판하는데요, 뭐. 예. 예. 다만 오마이뉴스는 일요일 미리 썼다. 예. 잘하셨어요. 예. 엠바고 깨세요. 네. 아니 엠바고는 엠바고 깨면 징계 받아요. 쥐들이 뭔데 취재원들이 건방진 놈들이 진짜. 그게 아니라 그 징계는 기자단에서 징계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예, 그래서 얼마나- 출입처를 얼마나 심지어 그거 단합. 국방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단합 아니에요? 단합. 단합이 아니라 담합이죠. 담합. 네, 담합. 단합은 아니, 좁습니다. 아니, 단합은 해야 돼요. 담합이라고 담합. 카르텔. 예, 그렇죠. 침묵의 카르텔이 있는 건데 국방부의 경우에는 보도를 지난번에 그 아덴만의 여명 그거를 보도했던 언론의 경우에는 전 부처를 다 출입을 못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요. 그게 징계가. 여하튼 골목길에 일그러진 영웅들이네요. 일그러진 영웅들. 그러게요. 예. 자, 저희가 두 번째 의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사면 오늘 발표를 지금 했는데요. 10시가 넘었는데 발표 안 나왔네. 법무부 장관이 오전 11시 브리핑을 하니까요. 지금 10시 39분이니까 약 11분 정도 남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과 행정제재 감면 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5년 8월 14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및 중소 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용자 등 6,527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특히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실시한 근본 사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소 영세 상공인 총 1,158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기준에 따라 엄정히 선정하여 남은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선고 실효 및 형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는 물이고 자기가 원칙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칙 지킨 거 하나도 없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 사면으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금방 뒤집었잖아요. 지난번 성완종 리스트 때 참여정부의 성완종 회장이 2번 사면받은 거 가지고 막 분노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네. 본인이 지금 특별 사면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 좀 아니 저는 아예 앞뒤가 좀 그래도 일관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랬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아닌 척하고. 네. 제가 이거 어제 후배한테 이거 받은 거 있거든요. 소개 하나 해드릴까요? 네. 남편과 대통령의 공통점. 남편과 대통령의 용의 공통점. 공통점. 네. 첫 번째, 네. 내 손으로 골랐는데 참 싫다. 두 번째, 뒤통수를 친다. 세 번째, 안에서는 싸우고 밖에 나가서는 착한 척한다. 네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다섯 번째, 아직도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안다. 야, 진짜. 여섯 번째, 여섯 번째도 있어요. 내 말은 죽어라 하고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패가 망신한다. 일곱 번째, 헤어지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아, 진짜. 야. 정확하네요. 그죠? 딱 맞네. 예. 하나 대통령 욕했으니까 네. 국회의원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네. 예, 해도 되죠? 예. 예.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 첫 번째, 하여간 말이 많다. 두 번째,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하고 있다. 세 번째, 아는 채도 하지 않다가 평소엔 필요할 때만 아양 떤다. 네 번째, 할 일이 많아 바빠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매일 노는 것 같다. 다섯 번째, 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제가 예. 마누라가 국회의원보다 나은 점이 하나 있답니다. 예. 마누라가 예. 밥은 해준다. 국회의원이 마누라보다 나은 점이 있대요. 예. 국회의원이 마누라보다 네. 4년마다 갈아치울 수 있다. 야, 진짜 이런 비유들이 시중에 나도는 그 생생한 언어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웃음으로 넘길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반성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보면 정치인 사면은 없던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박근혜 대통령 아쉬운 게 없죠. 그렇죠. 대부분 친박 쪽, 아니 친이 쪽이고 예. 뭐 친박은 나이 드신 분이거나 별로 뭐 예. 선출직 나올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예. 그리고 또 뭐 그 정봉주 의원이나 뭐 이런 정봉주 의원은 독직 사건이 아니에요. 예. 거기는 지난 이명박 대선 때 네. 2008년도죠. 예. 그때 그 선거 운동 중에 네. 말하자면 명예훼손인가 뭐 허위사실인가 했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받은 거예요.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미 박근혜 진짜 아니 이건 진짜 아니 그 사람이 뭐 정봉주 물론 저하고 친하지만 네. 어차피 안 되니까 나도 조심스러워했어요. 괜히 네. 야당 의원이 또 얘기하면 네. 좋지나 해서 했는데 예. 어차피 안 되는 거. 네. 예. 그리고 정봉주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면 받으려고 하지 마. 치사하게. 예. 들어올 거 아니까 없다. 예. 예. 근데 진짜 박근혜 대통령 아니 정봉주 의원은 저 돈 먹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패 선거운동에 그러한 건데. 네. 선거운동 차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또 물론 이제 재판은 다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하튼 정치인 사면은 없었어요. 그리고 경제인 사면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한화 김승현 회장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하다가 롯데 사태로 저렇게 재벌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안 좋으니까 빼고 그리고 오로지 그 최태원 SK 회장 형기에 이제 3분의 1을 맞췄다는 이유로 아니 근데요. 그것도 하는데요. 얼마나 가증스럽냐면요. 솔직히. 예.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SK 최태원 회장 거기는 사면을 한 번 받은 전력이 있다. 네. 김승현 회장은 두 번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뭐 구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사람 전력 있는 사람 입원해주면 두 번. 김승현 회장은 입원해주면 세 번. 도찐개찐 아니에요 둘 다. 예. 예? 해줄래면 해주고 예. 말래면 말고 예. 내가 볼 때 웃기는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언론 방송을 보면 이 종편들은 뭐라고 하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원칙은 지킨다. 그게 무슨 원칙이에요? 그게 무슨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전력 한 번 있는 사람은 원칙은 특사를 안 한다는 안 하는 게 거죠. 자기가 원칙이죠.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경제를 파탄시킨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그 주식회사의 주주들 피해줬죠. 네. 그 거래업자들 거래하는 외부 상대방들 피해줬죠. 네. 예. 금융에 부실 가져왔죠. 그런 사람들이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적입니다. 적.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보수주의자들이면 이때는 네. 나서서 안 된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경제 활성화해요? 그러면 계속 저 분식회계하고 비자금하고 그러니까 돈 그런 빼돌리고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탈세하고 예.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편법 증여하고 이미 그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데, 예. 엄단하지 않으니까. 롯데의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가 왜 롯데만 있겠어요? 그럼요. 삼성, 현대, 예? 두산. 그리고 언론도 참 희한해요. 그냥 넘어간 LG 뭐 여기는 그래도 미담으로 소개해요. 안 싸우면 미담이에요. 싸우고 안 싸우고가 문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규칙을 준수하고 원래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하지 않고 편법하고 불법하고 삼성이 이번에 하는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통합하는 거 네. 그게 어디 외국의 공정한 눈으로 볼 때 그게 정상적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민족주의로 그걸 우리 대한민국 그게 회사니까 네. 괜찮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편법하는데 편법 반칙하는데 네. 그건 우리나라 사람이 편법 반칙하면 무조건 잘한 거고 네. 외국 사람이 하면 나쁜 놈이고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누가 해도 나쁜 거죠. 상식적 눈높이에서 저는 그렇게 그토록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재벌 대기업들에게는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배 구조가 롯데의 경우에 7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유 지배 구조를 풀려면. 그 반도체 무슨 집중회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장하성 교수가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딱 그 한 표만 보면 얼마나 엉망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그냥 방조하고 또 적당하게 받다가 사면에서 다 풀어주고 이러니까 재벌들의 잘못된 행태가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탈세 한번 하면 엄청나게 거의 패가망신 하잖아요. 분식회계. 이런 거 하면 뭐 장부 속이고 그러면. 이러면 완전히 그냥 작살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 부패 범죄가 만연하고 계속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정치에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에서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하면 3대가 살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패를 하면. 맞습니다. 왜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 대통령 시켜주세요. 내가 한번 화끈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화끈하게 한번 선거운동 하시는 겁니까? 예? 선거운동. 대선 예. 제가 어제 언론인 밤에 지역에 대전에서 네. 언론인 잘하는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네. 소주 먹다가 네. 제가 그 좌중에서 그랬어요. 나 대선 나간다. 어. 그랬더니 대선 나가면 그 말로만 그러지 말래요. 그러면서 대선 나가면 제가 대선 나가면 자기가 무릎 꿇고 인사하겠대요. 네. 야, 상당히 무시하는데 그 비웃음이 장 기자님한테도 제가 보였어요 지금.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예,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대선 나가냐라는데 네. 누구나 국민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되냐 안 되냐지. 예. 그래서 2017년에 출마하시는 겁니까? 대선 출마? 하고 싶어요. 진짜요? 예. 말만 하시고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 당장 총선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일단 총선 불출마 선언부터 하시고 2017년 대선 출마의 길로 결정을 하세요, 빨리. 우선 총선 출마부터 하겠습니다. 대선 출마 없던 걸로. 빨리 결정을 하셔야죠. 예. 어떤 길로 갈 거냐? 국회의원의 길이냐, 대통령의 길이냐? 김태호 의원은 딱 불출마 선언 하잖아요. 네. 대선 출마하려고. 네.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긴 거죠. 자, 저 강원도 그 영월에 전기를 받아오셨네요. 근데 그나저나 지금 어찌됐든 생계형 범죄인들에 대해서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다 사면을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범죄가 무슨 민생 범죄가 있고 뭐가 있어요. 난 범죄 유형을 구분하는데 민생 범죄라고 하는 건 참 좀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정부가 생산하는 공급하는 그런 말씀 이렇게 순치되지 마세요. 네. 오마이뉴스는 최소한 그냥 범죄인데 그러나 워낙 사는 지금까지 삶이 척박하니 이번에 안에서 용서해준다. 이러는 거죠. 음주운전. 이런. 음주운전이 어떻게 민생 범죄예요? 참.
그렇긴 하네요. 예. 근데 범죄지. 이제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여하튼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재벌 경제 쪽에서는 뭐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물론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화가 많이 났겠죠.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의 시각은 곱지 않다. 재벌 개혁이 올바르게 단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면, 특히 재벌 오너들에 대한 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 재벌 오너가 아니라 총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벌 총수. 왜냐하면 그 사람들 0.01% 갖고 전 100% 회사를 휘두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너라고 볼 수도 없죠. 소유자라고. 네. 소유권은 요만큼 예. 좁쌀만큼 갖고 있고 이만큼 탱크같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니까요. 네. 그 총수들 진짜 일벌백계로 네. 엄중하게 해야 되풀이되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특별사면 경제 활성화 등등을 하는데 네. 경제를 망친 사람들을 다시 풀어주고 살려놓고 하는 게 무슨 경제 활성화예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경제를 망친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그래서 잘못됐다. 제가 틀렸다. 특별 사면을 없애는 사면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사면법 개정. 사면법에는 일반 사면, 네. 특별 사면이 있는데요. 네. 두 개의 차이는 일반 사면은 사면하려면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특별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죠. 동의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해요. 예. 그러니까 특별 사면 없애면 아예 말썽의 씨앗을 없앨 수 있죠. 근데 제가 우리 어제 비서한테 보고를 들었는데 네. 의원들한테 이거 도장을 받으려더니 예. 도장을 안 찍어준대요. 왜요? 우리도 정권 잡으면 특별사면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정말요. 그건 좀 국회 이상하죠. 동의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국회 동의를 얻어서 해야죠. 하면 되죠. 예. 나는 좀 내가 누구한테 했다는까지는 못 들었는데 네.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건 난 좀 뜻밖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면법 개정안을 내시고 특히 특별사면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을 없애는 폐지하는 방안으로 사면법 개정안을 내셨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조차도 동의하지 않는다. 다음에 정권을 확실히 되찾아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의원님들이. 아니 저는 누가 정권 잡든 네. 좀 그런 목소리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우리가 개혁하고 좀 진취적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움츠려 들어서야 되겠는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경제인 14명에 대한 사면이 있네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그리고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 NCC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주요하게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은 안 하고 하나그룹 쪽에 2명은 좀 사면을 또 해줬네요. 맞춘 모양이죠, 균형을. 김승현 회장 더 약 오르겠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김승현 회장을 싫어하시나 보죠? 그런 거. 네? 그런. 좀 그 밑에 사람들은 또 풀어주고 김승현 회장은 또 안 해주는 뭐 이런 꼼꼼한 그 선택을 하셨네요. 한 번 받은 전력 있는 사람은 네. 해주고 두 번 받은 사람은 안 해주고. 이게 뭐 어떤 대법 판례처럼 남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특별 사면의 용례 기준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좀 이 기준에 해야 되겠어요. 부합하게. 투 스트라이크 네? 이런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원칙도 박근혜 대통령 진짜 원칙도 기준도 좀 없으세요. 네. 답답한 얘기를 한 번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죠? 예. 오후 4시입니까? 네. 네.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네. 어떻게 박기춘 의원은 뭐 저하고도 잘 알고 또 동료 의원이고 네. 그런데 하여튼 분명히 국민이 눈높이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한 거죠. 네. 예, 그 집단은 뭐 본인도 인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자기 관리 못했다, 네. 뭐 구차스러운 변명 안 한다 네. 이런 발언을 했지만 어쨌든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네, 저는 박기춘 의원이 사실 그 당 사무총장도 하시고 그런 분이잖아요. 당에서 굉장히 고위 간부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상당한 수준의 범죄예요. 3천만 원짜리 시계를 받으시고 뇌물수수의 내용이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미온적인 것은 왜 그런가?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당연히 결론은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 네. 그 체포동의안을 네. 상정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 결론입니다. 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2년 받는 그런 동료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네. 누가 뭐 앞장서서 참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나 국민들이 보실 때는 그게 마땅치 않겠죠. 용납할 예. 수 없습니다. 예. 이 자식도 지네끼리 끼리끼리 예. 국민을 관심치 않고 네. 국민의 시선은 생각 아랑곳하지 않고 네. 지들끼리 무슨 동지의식 무슨 뭐 그런 동업자의식. 예. 뭐 그런 게에 대해서 네. 날카로운 비판이 있다는 거 달게 받겠습니다. 네. 지금 박기춘 의원이 탈당했어요. 예. 그죠? 그리고 또 20대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의원직은 내려놓지 않았거든요. 예. 왜 그럴까요? 정말 본인이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면 의원직부터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지만 네. 사실은 올바르게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늦게나마 예. 책임을 통감한다면 예. 제가 한번 국회 돌아가면 아마 좀 얘기를 한번 그런 뜻도 전달을 해볼까 싶습니다. 네. 정말 자숙하고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스스로 검찰에 가서 구속수사도 불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의원직도 내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의원직은 유지하면서 예. 이렇게 모든 특권은 또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 해당자가 새누리당이면 저도 네. 날세게 네.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막 씩씩하고 그랬는데 우리 당 소속이니까 저도 모르게 예. 감정적으로 이렇게 온정주의 아닙니까? 온정주의? 예, 맞습니다. 예? 예. 온정주의로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저부터 규탄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새누리당 상대당이면 세게 비판하고 자당의 문제는 맞아요. 온정주의로 하고 잣대는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어쩌면 자기에 대한 잣대는 더 똑똑하게 엄격해야죠. 예, 엄격하게 예.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솔선수범을 못 보이는 거는 네. 저희들 부끄러운 자화상이죠. 예, 동업자 의식 그리고 온정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이제 지난 기간 동안 삼선의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여러 차원에서 뭐 우정도 쌓아오시고 예. 의리도 있으시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부패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단 있는 태도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큰 그렇습니다. 틀에서 신뢰를 예. 잃게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거는 새정치연합이든 새누리당이든 정의당이든 그밖에 어떤 당이든 부패와 연루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저는 엄단해야 된다. 그 맞습니다. 태도를 견제해야 된다. 예, 그래야 맞습니다. 당대표 하실 수 있어요. 예, 아니 제가 당 대표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네. 마땅히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그 분노나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새정치 민주연합 니들까지도 그렇게 막 돈 받아 먹고 막 그래? 네. 이런 분노가 분명히 있고 그를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소 쭈뼛쭈뼛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결론은 오늘 표결하기로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표결 처리로 결론이 날 것이다. 근데 새누리당 의원들 이렇게 봤더니요. 예. 한 100명 정도밖에 출석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150석이 넘었는데. 새누리당이 뭐 그 문자 보내가지고 전원 나오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는 있던데 그게 사실이 아닌 모양이죠? 문자 보냈는지는 제가 새누리당 소속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문자를 안 모르겠고요. 받으셨겠죠. 예. 근데 하여튼 대략 출석 인원은 한 100명 남짓되는 거 같아요. 네. 그러면은 본회의가 상정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 당까지 하면 네. 저 150석은 넘을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혹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속마음은 모르죠. 의원들의 예. 속마음은. 예. 그건 비밀 무기명 투표니까요. 그렇군요. 예. 자,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또 하나의 국회 폭탄이 하나 있어요. 예. 심학봉 의원. 이분이 새누리당 소속인데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짜 저도 법률가 출신으로서 제가 보면 너무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수사를 경찰이 한 거예요. 경찰이. 예. 그런 성폭행 사건은 네. 초동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 진술이 제일 진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 여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끄럽거든요.
자기 자신도 막 그렇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상대의 유혹이나 또는 회유, 압력 이런 거에 진술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그 피해 여성이 자기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네. 성폭행당했다는 신고를 하기까지는 굉장히 결심하고 한 거거든요. 용기를 낸 거죠. 그럼요. 근데 그게 완전히 깡그리 무시되고 네. 진술이 변질이 오기까지 경찰이 이렇게 방치하고 네. 어쩌면 부추긴 네. 듯한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한 거는 매우 잘못된 거죠. 네. 검찰이 나서고 있다는데요. 네. 상당수 이거는 초동 단계에서 진술을 확실하게 확보 못하면 네. 잘못하면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립니다. 저는 이런 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이 보험 판매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심학봉 씨는 의원이었고 국회의원이었고요. 그리고 뭐 횟집과 노래방 등지에서 몇 차례 만났다는 건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좀 정정당당하게 이 문제를 처리했어야 되고 경찰도 사실 국회의원이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수사 결론을. 그리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회유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합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금액이 3천만 원이었다 등등의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도덕적 양심을 걸고 이 심학봉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가 좀 뭐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이제 징계 요구를 했고 네. 그게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네. 뭐 나기 전에 본인들이 자기 처신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요. 이분도 지금 새누리당을 탈당했어요. 일단 당에는 박기춘 의원도 그렇고 심학봉 의원도 그렇고 일단 당에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는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당에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일단 탈당을 했지만 이분도 역시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어요. 네. 참 하여튼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국민들이 네. 이 국회의원들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네. 참 좀 부끄러워요. 네. 뒤가 뜨거워요. 참 이 그 높은 윤리 의식 그리고 품위 유지의 의무가 국회의원들한테 있잖아요. 헌법 제46조. 그래서 저는 그 김영란법 있잖아요. 네. 돈 주고받고 하는 거, 네. 이것도 뭐 금품 받는 거, 그거 국회의원들, 장관, 차관, 다 넣죠. 대통령, 예. 청와대 뭐 수석들 요까지만 딱 잡고 하면 그 사람들만 늘 감시하고 그 사람들만 잡으면 돼요. 권력자들 그 예. 얘기를 지난해부터 저희 예. 팟짱에 근데 줄곧 출연하셔서 막 주장을 하셨죠. 구급공무원, 뭐 사회복지사, 언론인 이거 넣어가지고 마치 청렴 국회가 되는 것처럼 네. 벙치고 있는 거 그거 예. 눈속임 허구 아닙니까? 예. 근데 또 재밌는 기사가 최근에 막 나오고 예. 있어요. 김영란법 관련해서 농수축산물은 제외로 한다. 그럼 다 빼야죠. 그 농축산물로 만든 밥도 빼야 되고요. 밥값은 해당이 되잖아요. 예, 다 그러니까 그 빼야 된다니까. 밥값 뭐 이런 아니, 게 안 되잖아요. 밥이 그 농축산물로 만들어졌지 그럼 그거 뭐 그래. 공기로 만들어졌어요. 농수축이 응축된 밥상이죠 우리가. 예. 그 한국인의 밥상이. 김무성 대표가 예. 그 농축산 뭐 무슨 행사에 가서 그 말씀하셨죠. 그랬죠. 예. 근본적으로 김영란법은 네. 그 타켓을 네. 고위직들 권력자들만 하면 됩니다. 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 맑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감시도 못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일테면은 건설업자 같은 분을 한 분 뵀는데요. 이분 얘기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그 구급 공무원들도 저희들이 뭐 예컨대 업자들이 뭐 점심 식사 한번 모시겠다, 뭐 저녁 식사 한번 모시겠다 그러면은 전부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잘못 그 부정부패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기 목 잘릴 일 없다. 왜 밥 사겠다 그러냐. 밥 사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왜 밥을 안 사냐. 대놓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인허가 관리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김영란법이 이제 그런 쪽까지 확대된 걸로는 알고 있지만 농수축산물은 또 예외로 한다. 또 그밖에 어떤 계속 예외 조항이 생기면서 김영란법 본질이 좀 뒤틀리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보면요. 내년 9월달, 10월달인가부터 이제 시행 예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뻔합니다. 가면 막 만시장이야 될 거예요 아마. 이 법이. 예. 예. 그러니까 정작 권력자들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데 예. 그거는 쓱 물타기 하면서 모든 공무원 하니까 예. 실제로 희석돼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언론인
또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물타기용으로 낀 거다. 제가 언론인들 또 이렇게 하면 또 댓글이 달 거예요. 네. 그래 장윤선 이상민 이상민 아부하냐 그래 평생 해먹으라 받장 뭐 이렇게 나올 텐데요. 네. 우리가 너 뭐 받아 먹었냐 뭐 이러겠죠. 우리가 장윤선 뭐 먹었냐. 정책의 실효성을 제대로 담보하려면 가장 선택적으로 제한되게 그 타켓만 삼으면 됩니다. 권력자들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예. 누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 상황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농축산물들은 배제시키자. 왜냐하면 이제 당장 9월에 추석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때 뭐 사과배, 예? 그러니까요. 농수 축산물 선물을 돌려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얘기가 간다는 건데 이게 이제 법정신에도 위배가 그럴 거면 뭐하러 만든 건지 그러니까요. 그 난리를 치고 네. 말이죠. 농축산물을 배제시키면요 거의 다 빠져나갑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농민들 또 이제 팔로가 없어진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는 있죠. 그거는 심각한 그분들이 걱정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뭐 민간 차원에서 다 소모가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저는 타켓만 네. 그 돈 주고받고 하는 거, 네. 비싼 금품 네. 이런 거 주고받고 하는 거 고위직들 권력자들만 하고 해보고 네.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더 넓히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대폭 그냥 범위를 그냥 무한정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것도 못해요. 감시도 안 된다는 예, 거죠. 감시도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리고 고위직들도 못 잡아요. 예. 지금 잘못하면 밥 한 끼 얻어먹는 그 하위직들 네. 그 사람들만 걸리고 네. 그게 실적으로 내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꼬리만 전부 다 고위직들 네. 뒷돈 거래하고 거래하고 이런 거 3천만 원짜리 시계 이거를 받고 찾아보고 그러냐. 예. 그런 것들을 집중 감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 5천 원짜리 밥 먹은 사람들까지 걸려들어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 또 주셨는데요. 김영란법 반대한다고 댓글에 욕 바가지 쓰실 텐데요. 각오하고 말씀드리면 욕 먹을 용기. 청렴 사회 네. 진짜 깨끗한 사회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러려면 그게 실효성 있게 하려면 수단이 또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넓히면 네. 우리가 오늘 1시간 동안에 네. 아니 오늘 국영수 사회문화 과학 공부 확실하겠다. 네. 그러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어나 제대로 하든지 네. 특히 공부를 못하면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공부 못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늘 그랬어요.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쉬움이 많아요. 그때 그걸 좀 알았더라면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텐데. 오윤호 대표도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오윤호 대표도 그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아마. 덴마크 가셨다며요? 예? 덴마크. 네. 그 좋은데 비행기. 낙원이라며요. 덴마크가 뭐 낙원이겠어요. 아니 그래도요. 제가 어느 모 케이블 방송에 노르웨이 젊은 친구 와서 자기 노르웨이 나라를 자부식물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거기는 한 부부에 한 250 내지 270만 원 65세만 나오면 돈 준대요. 네. 노후 네. 연금. 네. 그리고 대학까지 등록금 안 그렇죠. 받는데요. 네. 다 국가에서 책임진대요. 대학을 다니면 생활지원금도 나오죠. 나온대요. 네, 생활지원금이 나오죠. 그랬더니 이집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런 나라는 게으른 나라라고. 그러니까 노르웨이 그 친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게으른 게 아니고 느긋하다. 우리는 아둥바둥 안 한다. 예. 그래서 그럼 그 돈 어디서 나오냐? 아주 부자들, 네. 이건희 같은 부자들, 재벌 이런 분들은 65 내지 70% 세금 낸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산층, 예. 좀 형편이 나온 중산층은 35 내지 40%. 네. 좀 어려운 계층은 훨씬 뭐 10% 그보다 더 예. 아래. 예. 불만이 누가 있냐? 65 내지 70 받은 최상류층. 예. 그들은 좀 투덜거린대요. 예. 그러나 절대적으로 나머지 돈이 많으니까. 30%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예. 중산층 30%, 35% 내는 40% 내는 중산층은 불만이 없대요. 예. 왜냐? 내는 만큼 돌려받는 거. 그러니까 갯돈 놓듯이 네. 적금 들듯이 네. 나의 노후에 위해서. 내 아이들 교육에 의료비 다 나오니까 자기 돈 적금 내서 네. 나중에 받으니까 불만이 없답니다.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그런 예측이 되고 너무 부럽지 않아요? 이런 나라가 사회가 이미 우리 경제 규모가 지금 우리의 경제 규모보다 재정보다 훨씬 어려울 때부터 해왔습니다.
왜 근데 안 합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국회의원들은 뭐 합니까? 철학이 자꾸 왜 국회의원만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대통령도 드는 있고 거예요. 진짜. 예, 근데 국회가 그런 노력을 해야죠. 저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요. 노력을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계속 우리는 서로 남 탓을 너무 많이 한다. 국회는 대통령 탓, 대통령은 국회 탓. 뭐 이렇게 서로 남 탓을 하면서 공방을 하는데 서로 자기 탓, 내 탓이요 있잖아요. 카톨릭에 예. 내 탓이요라고 가슴을 치면서 예. 내가 먼저 결자 해지하자. 이런 제 탓입니다. 세 번 쳐야 되는데. 제가 대통령이 못된 탓입니다. 여하튼 좀 그런 차원에서 좋은 나라를 정치인들이 만들면 좋겠다는 너무 생각이 좀 부러워요. 너무 드는데요. 부러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러기 위해서도 꼭 대통령 될게요. 뭐 안 한다 치는다면서요? 뭐야? 아니 벌써 지금 우리가 42분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말이 바뀌면 어떡해요? 저 정치인이잖아요. 아 맞아 정치인이시지. 정치인 말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거짓말인데. 아 근데 이번에 의미 있는 법안을 하나 또 내시더라고요. 사형제 폐지. 예. 예, 법무부 장관님 와 계신가요? 예, 한참 기다리셨네요. 그 고유법 위상정 법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항 유인태 의원 대표 발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의 의미나 갖고 있는 뜻 등등이 매우 무겁고 중대한 의제고 사회적 공론화를 치열하게 해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부터 발의하신 유인태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뭐 제가 대표 발의한 건 아니고 유인태 의원님 네. 이분이 그전에 유신 시대 때 사형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 조금 만약에 저기 했으면 지금 이 세상에 없을 뿐이죠. 그분이 지금 국회의원 돼서 사형 폐지 법안을 내시고 저도 거기에 동참했죠. 네. 170명인가가 법안 동의했어요. 네. 찬성했고.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 저 순서로 보면 저 꼴찌인데 네. 위원장의 전권을 행사해서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법사위에 딱 하나 법안 올렸어요. 사형 폐지 법안. 네.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아. 올려서 하고 그거를 앞으로 이럴 생각입니다. 제가 거기서 공언을 했어요. 지금까지 사형 폐지 법안 여러 차례 냈지만 네. 한 번도 제대로 심의도 안 하고 네. 전 국민적 공론 과정도 없었다. 네.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 방치시키지 않겠다. 네. 그래서 내가 드라이브를 걸고 네. 법사위 차원에서의 공청회 네. 또 해서 공론화 과정을 불러일으키겠지만 네.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들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전원위원회. 거기서 밤새도록 토론하는 거예요. 아. 그걸 제가 국회의장님하고 의논해서 사형 폐지에 관한 전 국회의원 이거는 이미 사형 폐지는 각자의 철학, 가치관 또는 의미, 인류 문명 이런 거와 맞물려서 단순한 형사법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네. 어떤 사회인가를 보여주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네. 대한 중요한 무겁고 아주 중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서 논란만 벌이다가 묻혀두는 그렇게는 안 하고 전원위원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되게끔 네.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시고 네. 토론 과정을 네. 아주 깊고 오랫동안의 토론을 좀 지켜보시고 네. 그럴 생각입니다. 네. 결론이 어떠하든. 네. 사형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존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사회적 논란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분명합니다. 이제 악랄한 범죄, 사이코패스 범죄의 경우 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분노가 있어서 사형제도 존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지만 사실 문명 사회에서 이 사형제도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 살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자면 이게 뭐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고 없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저는 종신형 같은 거를 무기징역 뭐 이런 것들로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논점들 네.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사형 제도가 우리가 한국이 EU 네. 유럽연합하고 FTA 맺었지 않습니까? 네네. 유럽연합은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하고는 협정을 파기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한테 위약에 대한 책임 추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미 한 EU FTA와 그런 협정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네. 이거 사형제도가 존속되면 안 됩니다 지금. 예. 이제 그러니까 그걸 분의 놓치고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놓치고 있어요. FTA 추진한 분들은 네. 빨리 한국 EU FTA를 추진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부도 있고 지금 박근혜 정부도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했죠. 그렇습니다. 그럼 앞장서서 폐지해야 돼 이거요. 예. 근데 별 말씀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점도 저는 사실 그 인권운동 차원에서 오랫동안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왔던 천주교 인권위원회 활동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형제도는 이제는 우리가 그리고 사실 실질적 사형이 집행된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김대중 정부 이후로 지금까지 집행이 한 차례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소도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한 EU 협정 위반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불린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 논의를 통해서 법사위 고유 법안이요. 예, 반드시 관철해서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재밌게 이런저런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끝으로 과학기술계에 대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과학기술계의 있다면서요. 말씀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공학과라고 해서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과학기술 연구 현장이 굉장히 그 황폐화됐다고 분노를 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된 지금 과학기술계가 입에 거품 물고 거의 뭐 쌍욕하듯 합니다. 그 어쩌면 왜요? 아니 속았다 이거죠. 아. 예. 도대체 과학기술 연구는 정말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거는 서비스잖아요. 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벽돌 찍어내는 무슨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잖아요. 예술 활동이라든가 이 정신적 활동은 신명이 나야 되잖아요. 기분 좋게. 야 진짜 한번 해볼 만하다. 과학기술 개발. 예. 그 뉴 호라이즌. 뉴 호라이즌. 아니 저기 이종걸 대표가 말한 오버 더 호라이즌이 아니고 뉴 호라이즌. 저 있잖아요. 우주선. 그게 9년 6개월을 달려서 명왕성을 갔어요. 그거 모르십니까? 아니요. 호라이즌. 아니 그 발음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호라이즌이 아니에요. 한번 웃어야 되겠다. 호라이즌. 네, 이종걸 대표는 허리즌이라고 했는데요. 경기고 솔법대 나와가지고 나 맞는 줄 알았어요. 호라이즌. 예, 호라이즌. 뉴 호라이즌. 호가 9년 6개월 동안 가서 명왕성을 갔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 과학기술계는 한국은 이제 단순히 대한민국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하라고 과학기술을 내모는데 과학기술은 특히 국가가 운영하는 과학기술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죠. 하는데 그게 주목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그리고 탐구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인류 대문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진정 발전을 이루는데 주요 국가로서 책무가 있는 겁니다. 인류 우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질병 퇴치를 위한 그런 지원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죠? 과학기술계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명나게 하게끔 하는 그 사기 막 이런 유쾌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황폐화되고. 그러니까 그게 예산 때문입니까?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이 아니라 작은 완전히 가서 중소기업 지원하라는 거예요. 네? 중소기업 지원. 과학기술 연구자들한테요?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기술에 대한 무슨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없어요. 자금, 마케팅, 무슨 디자인, 또 법률회계, 세무 이런 지원을 받고 싶다 한단 말이에요. 또 인재를 확보하는 거. 근데 그냥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청년 실업 한다고 하면서 노동개혁 한다고 하고 청년 실업을 재벌 개혁을 해야지 왜 저 노동개혁을 합니까? 하여튼 이 과학기술계에서는 너무 배신감이 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좀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예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연구자들에게 말하자면 옥죄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얘기 듣지도 않고 아니 연구 현장의 주인공들은 그 과학기술인들이잖아요. 연구자들. 그럼 연구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정책 목표에서 깡그리 무시된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매우 심각하네요. 다른 사회 부분도 그렇듯이 이 정부는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까라면 까 뭐 이런 식이에요.
군인들이 아닌데 진짜. 이상하네요. 아이고 정말 오늘 다뤘던 주제들 모두 좀 속 시원한 의제들이 없네요. 사면 뭐 박기춘 심학봉 의원 사건 김영란법 사형제 하나 좀 어떻게 밝은 빛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으로 오늘 뭐 노래 준비해 오셨죠? 정말 불신, 예. 막 짜증, 네. 막 무더위 이런 게 뒤범벅이 됐지만 네. 뒤범벅이 돼 있어요. 네.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예, 진짜 아. 믿을 놈 한 놈 없어요. 믿을 놈. 이거 얘기 안 나와. 짠짠 짜자잔짠 도도 될까요?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신이 하신 말씀. 의원님 믿어도 됩니까? 오늘 하신 말씀? 네. 사랑한다 그 말을 진짜 그죠? 이거는 애절하기라도 하지. 네. 누구 노래입니까? 이미숙. 아. 이미숙의 믿어도 될까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멋있죠? 네. 제가 지금 약간 미사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내년 엉덩이 봄에 반경이 이상민 위원장님의 엉덩이 반경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보고 싶어요. 믿어도 되게 만들어 주세요. 이 나라를 좀 믿고 살 수 있게. 네? 다음을 예측 같이 가능한 하면서 사회로. 오마이뉴스와 네, 제가 예, 또 뜻 같이 하는 사람들이 예, 포기하지 말고 네, 진짜 굳건히 네, 힘들더라도 네, 할 수 있어. 예. 그 믿음이 있는 사회, 네. 신뢰가 있는 사회. 당신이 하신 말씀 예, 목요일의 고정 코너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한다 그 말을. 신뢰 사회로 갈 수 있는 노래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믿게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예. 다음 주에도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화이팅!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